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시황도 다 미리 적어드렸고 해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그림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분들에 대한 그 답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작품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프랑스어가 쉐라, 주르주 쉐라 발음 되게 어렵네요. 쉐라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27살에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총 2년이 넘게 걸렸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요, 좀 뭔가 묘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얼핏 보면 좀 따뜻해 보이는데 저는 좀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느낌? 좀 멈춰서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이게 평범한 유화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점묘분할법이라고 해서 수십만 개의 점으로 이렇게 색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기 보이는 보라색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건 이제 진품이 아니라서 그럴 리 없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 점을 교차해서 보라색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착시 현상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LCD 화면이 빛으로 이제 색을 송출하는 그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치 좀 이렇게 3D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입체적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랑자트 섬이 19세기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기던 곳,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저 강 건너로, 강 건너는 노동자들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쉬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쇠라가 그 작품도 그렸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였죠? 아스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작품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찬가지 그 작품도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부르주아처럼 보이진 않아요. 보면은 여기 노동자도 보이죠. 노동자도 있고 여기 보면은 군인도 있어요. 이렇게 군인도 있고 막 애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어른들도 있는 모습, 좀 다양한 계층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서로한테 지금 관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다 강 건너만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 하얀색 입은 요 꼬마 아가씨만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 이 소녀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계층의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만 보고 있어서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화면도 얼핏 보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 수직 이렇게 대각선을 다 분할해가지고 철저하게 계산된 위치에 인물을 각각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서 이게 이제 신인상주의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분의 손에 이렇게 가죽 스트랩이 하나 쥐어져 있죠. 그리고 원숭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 원숭이가 그 방탄함 이런 걸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여자분은 성을 좀 파는 그 매춘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낚시하고 계시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 낚시가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성을 이렇게 좀 파는 그런 매춘부를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무슨 뭐가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단어, 프랑스 불어의 단어 어떤 걸 또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경찰인지 군인인지 두 명이 이렇게 각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매춘부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감시하는, 네,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다시 멀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은밀한 그런 욕망의 장소로도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다 얼굴들이 표정도 없고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죠. 다 얼굴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이것도 좀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가려진 어떤 욕망을 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좀 재밌는 작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계속 좀 보고 있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빨리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뭐죠? 그 LG 화학 자꾸 여쭤보시는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IPO를 통해서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이상의 매력이 없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너무 자극적인 소지여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슈피겐코리아 물어보셨는데요. 슈피겐코리아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이거 추천주로 제가 드렸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좋습니다. 되게 좋고 기간 수급도 괜찮고 3분기 실적 좋고요. 그리고 30억대 자본금도 진짜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9만원 이상이고 봅니다. 그리고 소마진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뭐죠 답변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H 관련 주들 여쭤보셨는데요. 삼성 관련된 주들 뭐 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스도 요거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물어보셨어요. 하나머티리얼즈 여전히 루머 진행되고 있고 기간이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데 요거 지금 얼마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한 22,000원 원저리면은 전 좋은 가격대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PEI 첨단 소재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드렸었죠. 3만원 내에는 언제든 좋습니다. 이건. 그리고 33,000원, 34,000원 단타 치셔도 돼요. 이거 그 원저리에서 매물대 자주 잡히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높고 캠트로닉스, 뭐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저는 다 묶어서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저한테 에로티 베큐움 물어보셨어요. 근데 요 에로티 베큐움은 최근에 단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진공 펌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죠? 그 삼성 P2 공장 1층이 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 P3는 11월에 토모 공사를 끝낼 것이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같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장이면 이거 분명히 상승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삼강 MNT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풍력 관련 주죠. 근데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풍력 관련 주들은 신선한 재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평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어떤 거였죠? 또 ST팜 요거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OEM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한국 콜마나 뭐 반도체 DB하이텍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저평가 영향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W 홀딩 컴퍼니, 요거는 제가 이거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대충 봤어요. 근데 자본금 너무 커요. 저는 별로입니다. 이 종목 별로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물어보셨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좋은 종목 맞아요. 정말 저도 오랫동안 기업 분석했던 종목이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맞는데 지금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저는 좀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거면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개인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물어보셨어요. 이거 OLED 장비 회사잖아요. 그리고 삼성과 그 MOU 체결되어 있는 회사고 삼성이 만약에 탄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물어보셨나요? 일양약품, 그리고 제약회사인데 저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어떤 신약을 만들지 않는 한 별로 그렇게 좋은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물어보셨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쏘쏘 M&A 가능성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강스템 바이오텍 여쭤보셨네요. 요거 미국 FDA 승인 안 났죠. 그리고 저는 그 제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빅파마랑 계약된 적이 없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NHN 사이버결제 마찬가지로 저평가 아니죠. 그리고 기간 동향에 따라서 이건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온라인 그 결제 업체 중에서는 1등이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그냥 진짜 쏘쏘입니다. 이 종목도 잘 모르겠어요. 나쁘지도 괜찮지도 않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물어보셨어요.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 보유 종목이죠. 그리고 목표가는 7만원, 8만원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요. 글쎄요, 설비 투자도 위축된단 말이고요. 근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괜찮습니다. 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글쎄요, 그 면세점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괜찮지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디죠? 거기 미국 그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미국 굉장히 좀 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비추. 그리고 엑시콘 물어보셨어요. 증권가에서 좀 인기 많은 종목이죠. 그리고 후공정 장비업체고요. DDR5 아마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용 테스트 장비도 좋고 개발도 끝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 시스템 장비도 완성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엑시콘 전 좋게 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추천주로 같이 드리지 않았나요? 가물가물한데 좋은 종목입니다. 11,000원 아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가격을 못 봐서 모르겠네요. 랩지노믹스 이거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추천드렸죠. 좋습니다. 진단키트 중에서 시총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 코로나 업황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4분기까지도.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영업력도 그 진단키트 가운데서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좀 오르지 않았나요? 이 종목도? 저는 이게 얼마였죠? 며칠 전에 38,000원, 39,000원대 한번 본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봅니다.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4만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10월달에 좀 좋은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성인더스트리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주로 한번 드렸었죠. 요거 근데 보면은 요거 좀 재밌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9월 1일부터 한번 보시면 기간 수급을 보시면 하루인가 빼고는 계속해서 기관이 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10일 넘게 제 기억에는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 있는 물량이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요거 8,000원 아래면 저평가 영역입니다. 오늘 요게 반등이 좀 나왔나요? 제가 이것도 체크를 못했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그냥 오래 묵혀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10,000원 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디다스 신발 그 수혜주죠. 요거 그 요 종목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 적어보시면 한번 봐드릴게요. 모나미 말씀하셨네요. 모나미는 자본금도 너무 크고요. 그 문구용품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뭐죠? 단타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반일주로. 근데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문구용품으로 기본적으로 문구용품 팔아서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물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비슷한 종목으로 모나리자 마찬가지로 자본금 180억이 넘죠. 이거 엉덩이 되게 무겁고 좀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오소프트 여쭤보셨어요. 이거 지금 주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관심 종목에서 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업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12,000원대였나요? 12,000원대 정도면 괜찮은 시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기간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C넥스 좋죠. 이거 오늘 좋은 리포트 나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탄력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마찬가지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라서 더 설명드릴 게 없고요. 심텍 좋죠. 그냥 이것도 제가 추천주로 드렸고 오늘 들어갔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이거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한미반도체 좋습니다. 덕선네오룩소도 좋아요. 다 이거 제가 추천드려 드렸던 종목이라서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내용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레고캠바이오 예전에 언제였죠? 좀 며칠 된 것 같은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그 ADC 신약개발업체 이뮤노딕스를 200억 달러에 인수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좋습니다. 오늘 아마 이것도 반등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이것도 체크를 정확히 못했어요. 그린 뉴질주들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 내용 분석을 좀 해보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다 드림, 파이오링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설명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도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것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뉴파워 플라즈마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PASK도 좋고요. 이런 그 종목들은 제가 제 글 보시면은 다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련 내용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도 저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잘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